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 여러 가지, 그죠? 종목들을 해가 쭉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어떤 정리해둔 내용도 보고,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이 어떤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기록이라는 걸 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렌다에 뭐 5월 달에 사야 될 주식, 6월 달에 사야 될 주식, 뭐 7월 달에 중요 뭐 이벤트, 이런 걸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근데, 지금, 이맘때, 보통 보면 이제 이 한 해가 넘어가면 6월 달부터 저는 아마 그 배당주를 일정한 비율로 계속 유지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권유드리잖아요. 배당주는 꼭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게 좋다. 이 부분이 지금은 몰라도 그죠? 12월 달부터 그 다음 해 한 4월까지는 이 배당금이 막 들어오면서 죽었던 계좌도 다 살려준다는 거죠. 이익대 극대화시켜주고 마이너스 계좌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배당주는 그냥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좌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배당주만, 한쪽은, 그죠, 이래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주는, 그죠, 좋은 배당주는 계속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어떤 모니터링을 하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극단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유도 없이 급락 속출해요. 신용, 그죠?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 때문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연기금의 어떤 삼전, 하이닉스 때문에 비중 축소. 그래서 막 내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요, 웬만한 종목이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뭐 연기금이든 안 그러면 신용 반대 매매든 한번 내리면 정신없이 내려요. 특징은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내리는 것은 막 10%, 15%씩 벅벅 빠진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 때문에 내리는 것은 그죠? 꾸준하게 수직 낙하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급락 한 20, 30%는 우습게 연속으로 쭉쭉쭉쭉쭉 밀려나요. 그런 종목이 속출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무섭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왜? 그죠?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연기금 아니면 신용 반대매매 때문에 빠진다? 그거는요, 단기적으로는 적응하기 힘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좋은 기회다, 찬스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죠? 그런 것은 겁내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반드시 분할 매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못된 습관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신용미수 쓰는 거. 이거는 뭐 답도 없다 그랬죠. 이거는, 주식에 있어서 뭐 실수, 뭐 기법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신용미수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인생 막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막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 끝없이 말씀드리죠. 내가 신용미수에서 그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망할 줄 몰라. 그냥 지뢰밭에서 한 발짝
그냥 운 좋아서 피해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딱 밟으면 그냥 뻥 하면 끝나는 거. 그죠?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신용미수, 그죠? 반대매매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 요즘은 연기금이, 그죠? 비중 축소 때문에 판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수직 낙하한 것은 먹잇감이다. 겁내지 말고 사도 된다. 단 분할 매수,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러면 뭐 차트상으로는 완전히 그저 역배열대가 수직 낙하하고 있고 어디를 봐도 이걸 매수 신호도 없어. 이런 걸 어떻게 봐? 무섭죠? 근데 저는 이런 주식들은 배당률로 봐요. 배당률. 배당률 기준이 5%를 넘어간다 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요. 5%를 넘어가고 막 더 빠져. 더 빠지면 땡큐죠. 감사하죠. 왜? 배당률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뭐 5%, 6%, 7%, 8% 계속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비중이 점점 사모으면 된다는 거죠. 배당, 그죠? 배당, 어떤 주식이, 그죠? 고배당주인데 배당을 한 10% 준다? 그거 다 사고 치워버리지. 말은 머리 아프게, 그죠? 미국채 5%만 진입해도 모든 시중의 돈들이 글로 다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배당주가 각광을 받아요. 특히 연말 되면 연말이 근접하고 가을 찬바람이 불면 대부분이 우상향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고배당주 전통적으로 금융주 요즘 각광받으니까 KB금융 뭐 그런 것도요. 배당률로 따지면 한 3점대 후반, 뭐 한 4%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만 주도 엄청난 고배당주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다른 중소형주는 그죠? 더 많이 주는데 왜?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개인들은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거죠. 게을러요. 게으르기도 하고 스스로가 분석할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식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열강을 했을 때 시세가 난다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 분석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봐도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로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펼쳐진 자료가 없고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시장조사, 분석, 실적, 추이, 그리고 배당을 줄 수 있는 환경인지, 작년에 많이 줬다고 올해 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어떤 식으로 확률을 높여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깔려 있어요. 최종적으로 회사 전화해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또 보면 그 정권가에서는 배당주 이런 것들은 분석해서 말을 안 해줘요. 왜? 배당주면 그 사서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죠. 그럼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장투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해라고 테마는 가르쳐줘도 고배당주 이런 것들은 분석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전에 그죠? 한번 질문하신 종목이었죠. 현대엘리베이터. 이 회사도 그 당시는 그죠?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배당, 작년에 14,000은 고배당을 했다고 올해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2025년에 14,000, 그죠? 14,010원.
14,010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당률이 15%가 넘어갔어요. 15. 땡땡. 그러니까 어쨌든 15%가 넘어갔거든요. 어떤 종목이 15% 배당을 준다? 이거 볼 것 없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올인 해가지고, 그죠? 들고 있으면 되지. 바로 골치 아프게 주식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시기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현대일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 8만 원이 무너졌어요. 금요일 종가가 79,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죠?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실적을 잡아서 올해 예상 배당액이 4,000원이거든요. 이건 보수적으로, 그죠? 그 말은 최하 4,000원은 줄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 작년에 14,000원 줬는데 올해 4,000원 예상. 그러면 이론적으로 8만 원 이하에서 사면 배당률이 5%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 5%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타겟이에요.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 스타트 그 기준이 5%라 말씀드렸죠. 물론 망할 회사, 실적이 부진한 회사, 이런 회사는 절대 사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일배는 지금은 스타트를 끊어도 괜찮다. 뭐 차트 역배열 어쩌고 이런 거 신경 쓰면 못 산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역배열 때, 신용 반대매매 때, 연기금이 막 주팰 때, 이럴 때가 좋아요. 왜?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빠질 때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하락 이유가 연기금이고 신용 반대매매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찬스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가 마음에 드는 가격대가 왔다. 올해 배당 보수적으로 4,000원 잡아도 5% 이상 배당률로 전환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따박따박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로 회사는요, 고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일반 주주들의 이익하는 그죠? 그거 웃기는, 그죠? 그 식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기업이, 그죠? 우리나라 이 어떤 정서상, 물론 100% 없다 할 수는 없죠. 근데 99.9%가 대부분, 그죠?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그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친인척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많이 샀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주식들이 고배당을 한다는 거죠. 현대일배도 보면요, 최근에, 그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보면 회사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대주주 일가겠죠. 근데 현대일배도 보면 정지희, 그죠? 정지희라는, 이분이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현대 무벡스 지분을 한 4% 정도 들고 있었어요. 무벡스도요, 스펙으로 합병된 주식이거든요. 스펙으로 합병된 주식이고, 한때는 저도 들고 있었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벡스가 뭐가 아쉬워서 스펙이랑 합병을 했을까? 그 말은 뭐죠?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벡스를 키워서 그 무벡스 판돈으로 또 다른 지분을 늘리겠지. 보통 그게 일반적인 어떤
재벌의 수순이라 해야 되나? 뭐 재벌들의 일반적인 그죠? 상속의 어떤 절차, 뭐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무백스 지분 4.02% 정도인가 하여튼 들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팔았어요. 정지이. 그래서 다 팔았는데 그 돈이 무백스 최근에 또 막 로봇을 엮여서 막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팔고 나니까 돈이 한 1200억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00억이 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결국 현대엘베 지분을 매수를 했어요. 추매. 원래는요, 지분율, 현대엘베 지분이 한 0.2%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장내에 매수를 해서 2.78%까지 지분이 수직 상승하죠. 그 돈의 재원은 무백스 4%를 전량 다 팔았다. 팔아서 1200억 이상의 그 재원을 마련해서 주식을 다 팔아치운 거죠. 그리고 현대엘베를 샀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되죠. 정확하게 1200, 몇십억. 그리고, 그 당시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주식이 95만 천주. 그래서 이거를 장내 매수니까 여러 번 나눠서 매수했겠죠. 그래서 물론 수수료도 있을 거고, 뭐 용돈 삼아 돈을 좀 빼놨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두드리 보는 거예요. 뭐다? 1200억에서 95만 천주 그냥 나누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3만 원 정도에 샀네? 많이 그 13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정지 이분이 그 정도 매수했는데 13만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그죠? 8만 원이 무너졌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럼 매수 찬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그죠? 정지 이분 아무 생각 없이 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또 이렇게 빠질 줄도 몰랐겠죠. 또 그 당시는 그죠? 막 주식이 막 오르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차별화 장세로 갈지는 몰랐겠죠. 조급한 마음에 빨리 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현대엘베를 그죠? 대주주 일가로서 지분을 늘린 거지 단타 치려고 산 건 아니니까. 그런데 1200억을 그죠? 지금 샀으면 13만 원이 아니고 지금 8만 원에 샀으면 엄청나게 지분이 더 늘어났겠죠. 이 말은 결국은 주식의 흐름은 신도 모른다. 그죠? 대주주 일가도 자기 주식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죠? 대주주 일가도 모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차트 펼쳐놓고 정배열이네 역배열이네 지지선이 어디네 그러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죠? 스스로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현대엘베는 그래 나쁜 회사가 아니고 그럼 앞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고배당을 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현대엘베는 고배당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고배당을 앞으로도 때릴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만큼 엄청난 한 15% 정도 되는 배당을 그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을 팔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배당 재원. 근데 최근에 거론되는 거 있죠. 우리도 잘 아는 스페이스 X 6월 달에 상장. 워낙 가열되고 뜨거워서 과연 스페이스 X가 몸값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지, 얼마만큼 올라갈지 정확하게 가늠도 안 돼요. 너무 뜨거웠어. 전 세계가 아마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거나 현대엘베는요. 스페이스 X를 예전에 몸값이 굉장히 낮을 때 요즘은 1억 달러 거론되지만 그 전에 한 1000억 달러 거론될 때 그때부터 돈을 투자를 했어요.
뭐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별로 뭐 작아 보이지만 180억 정도. 근데 지금 현재 스페이스X 상장 기조 이거를 예상을 했을 때는요. 한 180억 투자해서 지금 매도하면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럼 그게 전부 특별이익이고 배당 소득을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페이스X 판 지분으로 배당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현대엘베는 그죠.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돈을 필요로 하고 고배당을 때릴 수 없는 구조인데 현대 일가 중에 한 명인 그죠. 정지 이분이 무백스 지분을 다 팔아서 현대엘베를 그것도 뭐 대충 산 게 아니고 1,200억 이 정도로 배팅을 했다. 이거는 무시 못하죠. 그랬을 때 뭔가 이벤트가 있다. 1,200억을 13만 원대부터 사모은 물론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정확한 그 매수금 어떤 가격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죠. 최근에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1,200억 사고 아무 걱정 없는 물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200을 배팅한 대주주 일가도 있는데 우리가 그죠 한 몇천 투자한다고 벌벌벌 떨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 지금 흐름이 신용 반대 매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비중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비중 축소로 팔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 야금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 관리만 잘하면 올 연말은 아마 하하 웃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엘베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되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